32세 여성 현역 육군 대위 한서진은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의 철물점에서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이 작은 가게는 서진이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벽면 가득히 걸린 각종 공구들과 부품들,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나무 진열장까지 모든 것이 30년 넘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버지 한태수는 새벽 6시부터 가게에 문을 열고 동네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진아, 오늘 휴가지? 그럼 민수 면회 가는 거야? 아버지가 계산대 정리를 하며 물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빠. 오랜만에 동생 얼굴 보러 가려고요. 요즘 훈련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서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으면 그저 동네 철물점 딸로만 보이는 그녀였지만 실제로는 국제 사격 대회에서 금메달을 2번이나 목에 건 전설적인 선수였어요. 2019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 여성 50M 소총 3자세 부문 금메달, 2021년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 10M 공기 소총 부문 금메달까지. 하지만 서진은 그런 화려한 경력보다는 소박한 일상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서진의 군생활 사진들이 작게 걸려 있었어요. 사격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총을 겨누는 모습,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단체 사진, 그리고 훈장을 받는 순간의 사진까지. 하지만 이런 사진들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서진을 그냥 착하고 예쁜 철물점 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단골 고객인 김아주머니가 들어서자 서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김아주머니는 70대 후반의 할머니로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터줏대감 같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오늘도 나왔구나. 언제 봐도 이쁘네. 그런데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이런 질문은 이제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서진은 살짝 웃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아주머니가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김아주머니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친구 중에 괜찮은 애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공무원이야. 아주머니,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겠네요. 그런데 저는 특수한 직업이라서. 서진이 말끝을 흐리자 김아주머니가 궁금해했어요. 특수한 직업이 뭔데? 철물점 일 도와주는 거 말고 다른 일도 해? 서진은 애매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좀 복잡해요. 농담 섞인 대화가 오가던 중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바보 민수라는 이름이 떴어요. 어렸을 때부터 써온 별명이었죠. 여보세요, 민수야. 누나, 나야. 오늘 면회 온다고 했지?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는 그냥 밥만 먹고 가면 안 될까? 요즘 신병 훈련 기간이라 부대가 정말 정신없어. 동생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피로감과 함께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서진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왜? 뭔가 문제라도 있어? 너 혹시 사고라도 쳤어? 하지만 민수는 급하게 부인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냥 훈련이 빡세서 그래. 사격 훈련이랑 체력 훈련이 매일 있거든. 누나가 오면 좋긴 한데 너무 오래 있으면 훈련소 분위기상 좀 그래. 그래. 그럼 이해할게. 그냥 얼굴만 보고 올게. 몸 관리 잘하고 밥은 잘 먹고 있어? 서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민수는 괜찮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응, 군대밥이 생각보다 괜찮아. 그리고 누나, 혹시 오늘 오시면 그냥 평상복 입고 와.
너무 눈에 띄게 입으면 안 돼. 알겠어. 그럼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은데 면회 시간 괜찮지? 서진이 확인하자 민수가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그럼 기다릴게. 누나, 진짜 오래 있으면 안 돼. 약속해.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명랑한 민수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걸까요? 혹시 부대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가 서진의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하던? 그냥 훈련이 힘들다고 하네요. 오늘 잠깐만 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서진이 대답하자 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지. 군대가 원래 그런 곳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서진은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 그리고 작은 크로스백 하나. 거울을 보니 정말 평범한 20대 후반 여성 같았습니다. 목에 있던 작은 훈장 모양 목걸이만이 그녀의 특별함을 암시하고 있었죠. 아빠, 저녁에 들어올게요. 민수한테 아빠가 건강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서진이 가방을 매며 말하자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민수 잘 챙겨주고 와라. 경북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올라탄 서진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대에 간 지 벌써 6개월이 된 민수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예전처럼 장난기 많은 모습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의젓한 군인이 되어 있을까요? 버스 안에서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군 생활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사격을 배울 때의 떨림, 첫 대회 출전 때의 긴장감,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 순간의 감동까지. 하지만 그런 화려한 순간들보다도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고 서로 격려하며 보낸 평범한 일상들이 더 소중했었죠. 버스가 부대 근처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의 얼굴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도 들었어요. 민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때만 해도 서진은 그 부대 사격장에서 벌어질 일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생의 얼굴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군 생활 이야기를 듣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대 정문에 도착한 서진은 면회 신청을 하고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주말 면회객들로 북적이는 면회소에서 가족들이 반가운 재회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고 아버지들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나, 멀리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 고개를 돌리니 깔끔하게 정돈된 군복을 입은 민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본 동생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가 더 넓어지고 얼굴도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어머, 우리 민수 완전 군인 다 됐네. 많이 컸다. 민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누나도 그대로네. 아직도 예쁘고. 하지만 서진은 민수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기색을 느꼈어요. 왜?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이라 그래. 면회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오늘 진짜 밥만 먹고 가야 해. 오후에 또 훈련 있거든. 서진은 아쉬웠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훈련이 뭐가 그렇게 빡센데? 사격 훈련이야.
요즘 신병들 사격 실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특별 훈련을 하고 있어. 민수의 설명에 서진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사격이라니 자신의 전문 분야였거든요. 사격이 그렇게 어려워? 나는 쉬운 줄 알았는데.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가 사격을 어떻게 알아? 총 만져본 적이나 있어?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TV에서 본 거지. 그냥 관역에 맞추는 거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 나도 아직 제대로 못 맞춰. 식사를 하는 동안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탕, 탕, 연속된 총성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서진은 그 소리에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도 훈련 중이구나. 민수가 따라 고개를 돌리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나, 우리 그쪽으로는 가지 말자. 왜? 구경하면 안 돼? 서진이 물어보자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훈련 중이라서 방해되면 안 돼. 하지만 서진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동생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격 훈련이 어떤 건지 궁금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면회소 마당을 산책하던 중 사격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누나, 정말 그쪽으로 가지 말자.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서진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보고 올게. 서진이 사격장 쪽으로 향하자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따라왔어요. 사격장 담장 너머로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몇 명이 서진을 힐끗 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저기 누나 뭐야? 면회객이야? 한 병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격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여자가 무슨 사격이야? 다른 병사가 킬킬 웃으며 말했어요. 완전 다방 아가씨 같이 생겼네. 총은 만져본 적이나 있을까? 비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서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 했어요. 이런 일은 군 생활 중에도 종종 있었거든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력을 의심받는 일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민수가 나타나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나, 저 사람들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 그냥 가자. 민수의 급박한 목소리에서 서진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민수야, 저 사람들이 평소에도 저런 식으로 말해? 서진이 조용히 물어보자 민수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군대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진은 민수의 표정에서 더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꼈어요. 사격장에서는 교관이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울렸지만 표적을 확인한 교관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전부 8점 이하네. 이런 식으로 쏘면 언제 합격하겠어?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진 쪽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교관님, 저 누나도 한번 해보시게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잘하나 보게요. 순간 사격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킬킬거리며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러게요. 여자가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하네요. 총 들어본 적이나 있을까요?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우리는 그냥 면회 나온 거예요. 훈련에 방해 안 되게 갈게요. 하지만 병사들의 시선은 여전히 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분위기는 반쯤 장난, 반쯤 조롱이었습니다. 서진은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어요. 군 생활 초기에 수없이 경험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동생이 함께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교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아가씨, 미안합니다. 저 애들이 좀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병사들의 웅성거림은 계속됐습니다. 교관님, 그냥 한 번만 시켜보세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 기회에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을까요? 민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때 한 병사가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 무서워서 못하는 거구나. 역시 여자는 여자네. 그 순간 서진의 마음속에서 뭔가 불끈 올라왔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서진은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누나가 한번 해봐도 될까? 민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누나, 정말 안 돼.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괜찮아. 그냥 한 번만. 서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사격장의 분위기가 더욱 묘해졌습니다. 병사들은 더 재미있어졌다는 듯 웅성거렸고 교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는 서진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제발 그냥 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서진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때로는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기회 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서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키득거리던 병사들은 더욱 흥미진진하다는 듯 웅성거렸어요.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격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예상치 못한 답변에 병사들도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교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군용 소총은 일반인이 다루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안전 수칙만 잘 지키면 되겠죠?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하지 마. 여기서 이러면 큰일 나.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간곡히 말했지만 서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진짜 한다고? 이거 완전 재미있겠는데. 총 반동에 뒤로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면 총성에 놀라서 울지도 모르고. 비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교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안전을 위해서 한 발만 쏘시죠. K 소총이니까 반동이 꽤 셀 거예요. 교관은 서진에게 소총을 건네며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설명했어요.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리는 건 사격 준비가 완전히 끝난 후에만 하시고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K 소총의 구조부터 안전 수칙까지 모든 것을 달달 외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면회객인 척해야 했습니다. 표적은 100m 거리에 있습니다. 처음이시니까 관역 어디든 맞추시면 대단한 거예요. 교관이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병사들의 키득거림은 계속됐어요. 100m? 우리도 잘 안 맞는데 저 누나가 어떻게 맞춰? 서진은 소총을 받아들고 무게감을 느껴봤습니다. 역시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처음 만져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생각보다 무겁네요. 서진이 중얼거리자 병사들이 더욱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게요. 여자가 들기에는 좀 무거울 거예요.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가 거들었어요.
아, 그냥 대충 쏘고 가시면 돼요. 어차피 안 맞을 테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며 서진은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민수는 옆에서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누나, 정말 위험할 수 있어. 그냥 안 한다고 하자. 하지만 서진은 이미 사격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몸의 무게중심을 잡아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교관도 서진의 자세를 보더니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세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네요. 서진은 모래 위에 발을 단단히 고정하고 소총을 어깨에 밀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준경을 통해 표적을 바라봤어요. 백엠 거리의 표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자연스럽게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와, 자세 봐. 진짜 처음 하는 거 맞나? 한 병사가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사가 비웃었어요. 자세만 그럴싸하다고 맞는 건 아니거든. 총 쏘는 건 진짜 어려워. 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호흡을 조절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수천 번 해본 것처럼 말이죠. 교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비되시면 천천히 방아쇠를 당기세요. 한 번에 확 당기지 마시고 조금씩 압력을 가하시면서. 하지만 서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방아쇠를 당기는 정확한 타이밍과 압력까지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병사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웃기겠다. 총성에 놀라서 소리 지를지도 몰라. 아니면 반동의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여자들은 이런 거 진짜 못해.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오직 표적에만 집중했어요. 수년간의 훈련으로 몸에 밴 집중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표적과 자신만이 남았어요. 탕! 첫 번째 총성이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총성의 여운이 가시고 나서 교관이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10점? 교관의 놀란 목소리에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점이라고? 정말? 운이 좋았나 보다. 한 번만 더 쏴봐. 그럼 확실해질 거야. 서진은 조용히 두 번째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조준했어요. 바람의 변화까지 계산하며 미세하게 조준점을 조정했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서진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탕! 두 번째 총성. 이번에도 교관이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10점이네요. 교관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병사들도 점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야? 두 번 연속 10점. 이거 뭔가 이상한데?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장난 반 조롱 반이었던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세 번째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모든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탕! 세 번째 총성. 이번에도 역시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교관이 망원경을 내려놓고 서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세 발 모두 10점입니다. 이게 정말 처음이세요? 병사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처음에 비웃던 목소리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정말 처음 하는 거 맞나? 혹시 전에 해본 적 있는 거 아니야? 민수는 옆에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실력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해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격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키득거리며 비웃던 병사들이 이제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 발 연속 완벽한 명중이라는 결과 앞에서 더 이상 운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교관이 다시 한번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탄착군이 완벽해요. 이 정도면 특급 사수 수준인데. 교관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병사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아까 가장 크게 비웃던 박일병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정말 처음 하는 거 맞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하지만 박일병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럴 리가 없지. 우리도 몇 달째 연습하는데 이 정도 실력 안 나와. 분명히 전에 해본 적 있을 거야.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뭔가 수상해. 여자가 처음 해서 이 정도 실력이 나올 리가 없어.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의심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진의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하고 가자. 충분히 보여줬잖아. 하지만 박일병이 민수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야, 너 혹시 누나한테 미리 알려준 거 아니야? 아니면 누나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거야? 아니에요. 정말 처음이라니까요.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박일병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봐. 이번에는 200엔 표적으로. 박일병의 제안에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200엠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하지만 박일병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교관님, 정말 실력이 있다면 200M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까 건 그냥 운이었던 거고요.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200M 사격은 확실히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대회에서 훨씬 먼 거리도 성공했었거든요. 괜찮다면 해보겠어요. 누나. 민수가 급하게 만류했지만 서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한 번만 더. 교관이 마지못해 200엔 표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거리가 멀어지면 바람의 영향도 더 크고 조준도 훨씬 어려워져요. 하지만 서진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사들이 더욱 촘촘히 둘러섰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못 맞출 거야. 200M는 우리도 힘든데. 이번에 실력이 드러날 거야. 서진은 다시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200M 거리에서는 바람의 영향이 훨씬 컸거든요. 조준경을 통해 표적을 확인하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주변이 숨죽일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진의 다음 사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일병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수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정확했어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까지도 완벽하게 컨트롤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교관이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관이 망원경을 내려놓았어요. 10점입니다. 교관의 담담한 목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병사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어요. 200M에서도 완벽한 명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박일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200M에서 10점. 다른 병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거 진짜 실력이구나. 대체 누구야, 저 사람? 하지만 박일병은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분명히 뭔가 있어. 여자가 이런 실력을 가질 리가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소총을 교관에게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하죠? 하지만 박일병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안 돼. 이건 분명히 사기야. 여자가 우리보다 잘할 리가 없어. 그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일병의 과격한 반응에 다른 병사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뭔가 이상해. 분명히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만해. 누나는 정말 처음 하는 거라고. 하지만 박일병이 민수를 향해 돌아섰어요. 너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누나가 대체 누구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박일병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평범한 사람이 이런 실력을 가져? 말도 안 돼. 교관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자, 그만하고 다들 훈련 계속하자.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박일병과 민수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 누나가 누구야? 특수부대 출신이야? 아니면 사격선수야? 박일병이 민수를 다그쳤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박일병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진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실력을 보여주려던 것이 이렇게 큰 갈등으로 번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박일병이 갑자기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누구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어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일병의 도발적인 태도에 사격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박일병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맞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여자가 이런 실력을 가질 리가 없다고. 의심과 불신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누나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그만해. 누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박일병은 민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이 200M에서 10점을 맞춰? 우리가 바보인 줄 아냐? 그러니까 말이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다른 병사가 거들었습니다. 혹시 사격 강사야? 아니면 특수부대 출신? 억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이런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관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 그만하고 다들 자리로 돌아가자. 훈련 시간이 아직 남았어. 하지만 병사들의 관심은 여전히 서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때 박일병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대체 누구세요? 계속 숨기면 우리가 바보 취급당하는 기분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모멸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박일병이 더욱 도발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여자가 뭘 해봤자 남자 실력은 못 따라오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어. 박일병의 말에 서진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들었던 편견 어린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민수가 박일병에게 다가서자 박일병도 맞서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왜? 사실이잖아.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야. 누나가 누군지 알기나 해. 민수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진이 깜짝 놀라며 민수를 말렸어요. 민수야, 그만해. 하지만 이미 민수의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박일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누나가 누구라고? 혹시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민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누나는 말이야. 민수가 말하려는 순간 서진이 급하게 막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그만해. 서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수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박일병은 더욱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뭔가 대단한 비밀이 있나 보네. 더 궁금해지는 걸. 다른 병사들도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뭔가 있나 봐.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저렇게 숨길 이유가 없지.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그 순간 멀리서 부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김중령이 사격장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교관, 상황 보고해. 부대장의 엄한 목소리에 교관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면회객분이 사격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부대장이 서진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면회객이 왜 사격장에 있어? 이런 일은 절차가 있는 거 아냐? 부대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교관이 더욱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병사들이 권해서.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일병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부대장님, 저 여자분이 뭔가 수상해요. 처음 한다고 하면서 200M에서 10점을 맞췄거든요. 부대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200M에서 10점? 네, 그런데 자신이 누군지는 계속 숨기고 있어요. 분명히 전문가일 거예요. 박일병의 말에 부대장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아가씨, 정말 처음 사격을 해본 거예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서진의 대답에 박일병이 코웃음을 쳤어요. 부대장이 서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신원 확인 차말이에요. 부대장의 요청에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나섰어요. 부대장님, 그냥 면회 나온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부대장은 민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사격장에 출입한 민간인은 신원 확인을 해야 해. 서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진이 신분증을 건네자 부대장이 받아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부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이게...
부대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뭐가 쓰여 있는데? 부대장님 표정 봐.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어요. 부대장이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한서진 대위님 맞으세요? 부대장의 말에 사격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대위라는 말에 모든 병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대답하자 부대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한서진 대위님, 신뢰가 많았습니다. 부대장의 갑작스러운 경례에 모든 병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박일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대위라는 계급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잠깐, 대위님이라고? 박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평범해 보였던 면회객이 실제로는 장교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대장의 경례에 사격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특히 박일병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면회객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실제로는 현역 대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바뀌었거든요. 모든 병사 차렷. 부대장의 명령에 병사들이 급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들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까까지 비웃고 조롱했던 그 여성이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장교였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대장이 서진에게 다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대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하들이 신뢰를 범한 것 같은데. 서진은 손을 가볍게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도 있고요. 박일병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까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장교에게 반말을 했고 심지어 여자라고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박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대위님이라고? 그럼 우리가 완전 큰일 났다. 어떻게 장교인 줄 모르고 웅성거리는 목소리들 사이로 후회와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부대장이 신분증을 돌려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위님께서 어떻게 이곳에? 서진이 민수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제 동생 면회 왔다가 우연히 사격 훈련을 보게 됐습니다. 부대장이 민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대위님, 혹시 사격 관련 특기가 있으신가요? 200M에서 10점이라니. 부대장의 질문에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지만 너무 자세히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네, 사격 특기병 출신입니다. 서진의 간단한 대답에 부대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아, 그렇다면 실력이 있으시겠네요. 그런데 정말 200M에서 10점을 맞추신 건가요? 교관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세 발 모두 10점이었습니다. 부대장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세 발 모두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박일병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때 부대장이 갑자기 무언가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대위님 성함이 한서진이시라고 하셨죠?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대장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설마 그 한서진 대위님이신가요? 네. 서진이 의아해하자 부대장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국제 사격대회 금메달리스트 한서진 대위님 말씀이세요. 부대장의 말에 사격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메달리스트라고? 국제대회에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제서야 서진의 완벽한 사격 실력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대장은 더욱 경외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닙니다. 2019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금메달, 2021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금메달,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부대장의 상세한 설명에 병사들이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라니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인물이었던 거예요. 박일병은 이제 완전히 땅에 묻히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대위님께 이런 무례를 범하다니. 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병사들을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큰 실례를 했는지 알겠나? 병사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일병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대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오히려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몰랐던 일이고요. 부대장이 갑자기 무언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대위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병사들에게 간단한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진은 사양했어요. 이미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병사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부대장의 간곡한 부탁에 교관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실력은 처음 봅니다.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나, 괜찮아? 서진이 민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볼게. 부대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300M 표적으로 해보시겠어요? 300M 나는 거리에 병사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300M 나고? 그건 진짜 어려운데.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거리야. 서진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300M는 확실히 어려운 거리였지만 서진에게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거리였어요. 국제대회에서는 더 먼 거리도 성공했었거든요. 교관이 300M 표적을 준비하는 동안 병사들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비웃음이나 의심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과 경외심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박일병은 자신의 무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교관의 신호에 서진이 소총을 받아들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의 진짜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서진은 300M 표적을 향해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리에서는 바람의 영향이 훨씬 크고 조준도 매우 정밀해야 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자세는 여전히 완벽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진은 300M 표적을 향해 완벽한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격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의심과 조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경외와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의 진짜 실력을 목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서진은 깊게 호흡하며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300M 거리에서는 바람의 영향이 훨씬 컸고 미세한 떨림도 큰 오차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년간의 국제대회 경험이 몸에 배어 모든 변수를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조절했습니다. 조준경을 통해 바라본 표적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 습도, 온도까지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서진에게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탕, 첫 번째 총성이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00m라는 먼 거리 때문에 탄착 확인까지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어요. 교관이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하는 동안 사격장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10점입니다. 교관의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300m에서 10점이라고? 정말 대단하다. 감탄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부대장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300m에서 10점이라니. 하지만 서진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듯 두 번째 사격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모든 조건을 점검했습니다. 탕, 두 번째 총성. 이번에도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또 10점입니다. 교관의 목소리에 더 큰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어요. 이런 실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었습니다. 박일병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으며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어요.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에게 여자가 뭘 해봤자라고 말했다니 생각만 해도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서진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 모든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탕, 마지막 총성이 울렸습니다. 교관이 망원경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교관이 망원경을 내려놓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탄 명중, 세 발 모두 10점입니다. 교관의 선언에 사격장이 폭발했어요. 병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고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이런 실력 처음 봐. 부대장이 서진에게 다가와 깊이 인사했습니다. 대위님,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사격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서진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소총을 돌려주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많은 연습의 결과일 뿐이에요. 서진의 겸손한 말에 병사들이 더욱 감동했어요. 실력도 뛰어나면서 겸손하기까지 한 모습에 진정한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부대장이 병사들을 향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은 사격 기술만이 아니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해. 병사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깨달았을 거야. 부대장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박일병은 거의 땅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단순히 사격 실력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죠.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어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나 성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예요. 서진의 말에 병사들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일병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서진의 너그러운 마음에 박일병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편견을 갖지 않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들이 이어졌습니다. 부대장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려고 노력해라. 교관도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훈련할 때도 이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격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서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부대장과 병사들이 아쉬워하며 배웅했어요. 대위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오세요. 민수가 서진의 옆에 와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멋있었어. 서진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사격장을 떠나면서 서진은 뒤돌아봤습니다. 병사들이 여전히 감동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오늘의 일이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대장이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진 대위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어요. 서진도 정중하게 답례하며 사격장을 떠났습니다. 오늘 일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실력과 인격을 보는 안목의 중요성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사격장을 떠나 면회소로 향하는 길에 민수가 서진의 옆에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오늘 대박이었어. 그 사람들 표정 봤지? 처음에 비웃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얼어붙더라. 민수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서진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민수야, 처음에 왜 그렇게 말리려고 했어? 서진이 궁금해서 물어보자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 사람들이 평소에도 좀 그래. 여자들 보면 꼭 저런 식으로 말해. 누나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 서진은 민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동생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군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오늘 좋은 교훈을 얻었을 테니까.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면회소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에는 조마조마했어. 누나 실력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좀 긴장했어. 워낙 오랜만이라. 그런데 300M에서 전탄 명중은 진짜 대단했어. 나도 군대 와서 사격 배우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겠더라. 민수의 감탄에 서진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연습한 덕분이야. 너도 열심히 하면 금방 늘 거야. 식사를 마치고 부대 정문으로 나가는 길에 몇몇 병사들이 서진을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대위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편견 갖지 않겠습니다. 진심 어린 인사들에 서진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훈련하세요.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서진의 격려에 병사들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의 경험이 그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부대를 나서면서 민수가 아쉬워했습니다. 누나, 다음에는 언제 또 올 수 있어? 서진이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자주 올게. 그런데 너는 훈련 열심히 해야 돼. 누나한테 부끄럽지 않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서진은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면회였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교훈을 남긴 뜻깊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오늘 일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아?
그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무례했잖아. 하지만 서진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좋은 일이었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두가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저박 일병이라는 사람은 진짜 심했어. 나중에 사과하긴 했지만 민수가 여전히 못마땅해 하자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사과했잖아. 그걸로 충분해. 버스가 도착하자 민수가 아쉬워하며 배웅했습니다. 누나, 조심히 가. 그리고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서진이 민수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너도 건강하게 군 생활 마무리하고 누나가 항상 응원할게. 버스 창문으로 손을 흔드는 민수를 보며 서진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일로 동생도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보다는 진짜 실력과 인격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진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사격장에서 만난 병사들이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신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박일병의 마지막 사과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과 고집으로 가득했던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봤거든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순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수 잘 봤다 왔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안심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오늘 좀 늦었네? 네, 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었는데요. 서진이 웃으며 대답하자 아버지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무슨 좋은 일? 서진은 자세한 내용 대신 간단히 말했어요. 그냥 사람들과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철물점 일을 도와주며 서진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화려한 금메달이나 특별한 실력보다도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더 값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부대에 소문났어. 300M 전탄 명중의 여대위라는 전설이 퍼지고 있다고. 민수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서진이 웃었어요. 그래,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야.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 요즘 부대에서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자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대. 특히 신병들 교육할 때 누나 이야기가 교훈 사례로 쓰이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서진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늘의 일이 단순한 사격 시범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정말 다행이네. 모두가 좋은 교훈을 얻었구나. 응, 특히 박일병이 완전히 달라졌어. 요즘 누구한테든 정말 정중하게 대하더라고. 누나 덕분인 것 같아. 민수의 말에 서진은 박일병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서진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철물점을 도와주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오늘의 울림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부대에서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부대장 명의로 온 편지에는 서진의 방문이 부대 전체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특히 병사들의 인성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편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격 실력을 보여준 것보다도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편견 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서진이 남긴 울림은 그 부대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실력과 인격을 보라는 메시지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